이번 청주공예 비인날에 전시 기간 동안 제가 이 공생의 도구라는 주제의 의미를 좀 더 여러분들한테 나누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술이라 굉장히 술 자체에 대한 이 얘기는 어렵고, 저는 지금 술을 집에 손님이 초대됐을 때 어떤 형식으로 접대를 하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그것을 좀 즐겨주시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와인이랑 청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소믈리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술 맛이라든지 뭐 와인의 어떤 그거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제가 손님을 접대했을 때 사용하는 잔, 그 다음에 그 음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체는 다 볼 수 없어다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즐겁게 여러분들이 음미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식기들은 전부 지금 우리 주제와 마찬가지로 공예품입니다. 이렇게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늘 사용하는 그릇들이 전부 공예품인데, 저는 실제로 도예가이기 때문에 이 옆쪽으로는 제 작품들이 전부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 작품들을 만들면서 타인들의 어떤 공예품도 같이 조합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저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도구들은 다 공예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가들의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대되었을 때 술을 마시기 전에 몸을 이렇게 위를 조금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죽을 지금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죽을 한번 드시고 난 뒤에 지금 차려진 그 술들을 맛보시고, 안주도 맛보시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 뭐 이런 거 질문해 주시면 또 그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요. 죽부터 한번 지식을 해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저는 남자분들이 많이 그거 할 줄 알았어요. 술이라는 주제라서. 근데 뭐 요즘에 뭐 남녀 구분 없이 술을 즐기기도 하는데, 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지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은 마련을 했지만, 그런 것도 좀 유의를 해주시고 드셔주셨습니다. 네. 네, 근데 술에 왜 관심이 있었죠? 네네. 네, 예. 와인부터 먼저 지금 와인잔을 먼저 잡게끔 지금 해놨잖아요. 그래서 와인부터 잡수시는데, 제일 먼저 네. 와인도 드시기 전에 죽부터 드시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잡수실 때는 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지, 죽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별로 내놓고 이렇게 안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그 손님 초대됐을 때 이렇게 상차림이 지난번 음식처럼 음식 차림이 있고 술상 차림이 있고 차상 차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술상 차림으로 이렇게 대접을 할 때는 먼저 죽부터 올리는 게 옛날부터 우리의 그 뭐랄까 전통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술을 절기 시대에 너무 강하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위를 먼저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음식 사진 되게 사진 찍었어요. 네네. 되게 기다렸는데
네네. 갑자기 느꼈는데 제가 그래서 공예품을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항상 지금 네 번의 이 대접에서 그릇을 전부 다른 종류로 지금 그걸 쓰고 있어요. 아마 사진 같은 걸 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늘도 지금 각기 다른 모양의 그릇들과 젓가락과 뭐 이런 거를 다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운 공예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먹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 지금 그렇게 안 났냐면요. 지금 그렇게 하시다 그게 흘러내릴까봐 제가 집어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놓으시라고 그렇게 놓은 거예요. 작은 건데도 막 이렇게 먹는 네네네네. 그냥 무심코 이렇게 젓가락 이렇게 들었을 때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네네네. 젓가락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음식할 때는 또 젓가락을 또 다른 굵기의 젓가락을 했는데 이게 젓가락도 지금 젓가락 공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이쁜 젓가락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나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나무로 만든 젓가락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이게 오칠이 다 돼 있어요. 오칠이 안 돼. 네, 오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집으신 그 젓가락도 오칠이에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와인 안주를 이렇게 한 점씩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은 소규모 모임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거의 뷔페식으로 상을 많이 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더 큰 용기를 쓰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뷔페의 형식을 땄지만은 작은 용기 해서 드실 수 있게끔. 주로 이제 제가 집에서 와인을 마실 때든가 손님이 오시면은 먹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같이 드시면서 네. 그냥 다 한 입에 다 넣으셔도 돼요. 네네. 그래야 그 조화가 응. 사실 저는 이렇게 집에서 좋은 이런 작가의 작품 컵을 사용을 하지만은 실제로 와인샵이나 와인 가게에서나 뭐 일반적으로 집에서도 와인 종류에 따라서 잔이 다 틀리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틀린데 저는 그 형식을 별로 안 따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잔으로 그 정도로 사실은 여러 가지 공예품의 잔을 종류별로 갖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와인도 맛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드시면서 잔도 음미해 보시라고. 예. 어떤 네네네 어떤 도구가 그 우리 음식을 더 돋보이게 하고 더 맛있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예.
비슷하지? 네. 근데 엄청 깔끔해. 네. 조금 살짝 달라. 술 잘 못 드세요? 아, 아니요. 응. 좋아해요. 이런 거는 여행 다니시면서 하나씩 수집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여행, 응. 잔 조심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 칸막이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근데 이 청주는 직접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청주는 제가, 네. 저쪽으로 좀 보세요. 잔이 끝나도. 제가 술 소개를 드리자면, 이 청주 신선주라고요. 제가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맛을 보게 될 건데, 조금 있으면 안 먹어봤어요. 근데 신선주라고 이게 청주 지방에서 장인이 만드는 이렇게 아주, 네, 청주를 벌써 드셨어요? 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네네. 이게 청주 지방에서 나는 술이에요. 그래서 청주공예 비엔나레를 하니까 청주 술을 제가 쓰고 싶다. 저는 경상도 지방에서 살고 있고 부산에서 왔어요. 우리 그 동네도 뭐 또 명주가 있고요. 우리나라 곳곳마다 명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명주들이 사실 옛날에는 저는 그 방 안에 지금 제 작품 속에서도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술독이 있었어요. 집에서 술을 어머니가 직접 만드셔서 항상 그 볼을 이렇게 씌워 놓은 게 있는데 술 냄새가 항상 풍기는 방 안에 그 발효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태의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맛도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저도 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고 이렇게 맛을 중시 여기고 이러는데 이제 일반 가정에서 지금은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에서 술을 못 담가 먹게 했어요. 밥도 못 먹는데 술을 담가 먹는다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 네네네 술을 못 담그게 한 그 이후부터 그때는 이제 과일주 뭐 이런 걸 담았지만 집에서 술을 직접 만들어서 먹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술 빚는 가정은 다 알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술을 어떻게 빚는다 이러는데 지금은 지역적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대를 이어서 술을 만드시는 분이 지역마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이 청주 공예 비엔나레니까 청주의 맛을 여러분들이 맛보시라고 구한 겁니다. 우리 보통 집에서 엄마들이 만드는 술은 이렇게 마시면은 뭔가 누룽냄새 같은 거 특이하게 우리 집에서 만든 술 누룽 맛이 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한 번 우린 거, 네. 한 번 이제 걸러서 삭혀서 마시는 거고, 요렇게 청주 이렇게 뒷맛이 깔끔하게 나는 거 도수도 재밌네요 이게. 제가 이게 한 16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만드는 술이 여러분들은 요새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찾아보면 금방 알잖아요. 뭐 술이 3가지 종류가 나온다더라고요. 이분이 만드시는 게 이렇게 소주 종류하고 그다음에 청주하고 그다음에 그 막걸리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각기 이렇게 막걸리 한 다음에 네. 그 깔아앉혀서 하면 이렇게 청주가 되고, 네. 이걸 갖고 또 소주로 되고. 네네네네 소주 꼬리에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점점 도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걸리가 제일 도수가 낮고 그다음에 이제 청주가 되고 그다음에 그걸 소주 꼬리에 내려서 이제 그렇게 독주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정에서 옛날에 다 술을 빚어서 그렇게 이제 모두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술을 빚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엌에 가면 소주꼬리라든지 뭐 술단지는 방이나 부엌에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만드는 방식은 아는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은 없고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술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청주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이제 이분의 술도 많이 우리 공예품을 사랑하듯이 음식도 그 공예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뭐랄까 활성화, 소비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예품과 함께 좋은 술, 정성을 다해 빚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잔 술을 하시고 싶을 때는 그런 것들을 즐겨주시면 이분이 점점 배를 이어서 더 좋은 거를 만들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공예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와인을 맛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청주를 여러분들이 한 잔씩 따놨는데 만약에 더 드시고 싶으면 제가 이게 집에서 많은 손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놓고 자신이 이렇게 따라 먹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하영숙 선생님께서 술을 가정에서 대접하는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해주실 거예요. 사실은 저보다 더 이 술상이랄까 술을 못 드세요. 못 드시는 분인데 이제 바깥 주인께서 워낙 이제 손님 접대를 많이 하셔서 댁에서 술상을 참 많이 이렇게 차리는 거를 이렇게 제가 지켜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저보다도 선생님이 더 어울리겠다 생각을 해서 모셨는데요. 선생님은 약사세요. 네, 약사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리 음식의 어떤 성분이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으시고 그러긴 한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집안에서 나는 술을 이렇게 대접한다던가 또 우리의 술 문화에 대한 거를 조금 네네네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영숙입니다. 박 교수님 친구라고 제가 자랑하고 다녀요. 박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오랜 동안 지켜보면서 저는 나이 차가 많이 있고 그래도 저분이 이렇게 생활하거나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충분히 내가 존경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늘 배우고 싶어서 하고 또 배우려고 노력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하는 자리를 주신 거는 다음엔 더 열심히 잘해보라고 더 잘하라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박 교수님은 평소에 보면은 작가이기도 하고 뭐 창작도 하시고 그러시지만 생활하시는 게 우리 보통 가정주부들하고는 다르세요. 태도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 컬렉션이 생긴 이유를 내가 저분을 보면서 느낀 게 내가 이런 작품을 할 때 내가 생활을 하거나 손님을 대할 때 필요한 거를 오랜 동안에 걸쳐서 모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뭐 비싸서 못 사고 또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접시 몇 개, 밥그릇 몇 개, 국그릇 몇 개, 뭐 오늘도 똑같은 그릇, 내일도 똑같은 그릇, 뭐 이렇게 해도 아무런 특별한 감정을 안 느껴. 그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를. 왜냐하면은 저분 댁에 가면은 오늘 계절에 따라서 오늘 좋은 계절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뭐 어떤 잔을 쓰고 어떤 식재료를 쓸 것인가, 어떤 접시를 하고 어떤 테이블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배우면서 지나면서 저도 이제 집에 오는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내 식으로
해석도 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저는 우선 손님이 오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아, 이 손님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에 와서 다른 집 아닌 우리 집에서만의 따뜻함을 가지고 가게 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집안의 이 계절에 맞는 집안을 뭐 봄이면 봄 계절에 따라서 웰컴 플라워는 어떤 거를 꽂을까, 뭐 식탁보는 할 것인가 아니면 매트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손님 수에 따라서 이거를 뭐 보통 쓰는 작은 식탁에서 뭐 할까 아니면 뭐 20, 30명씩도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마루에 교자상 몇 개를 붙여서 놓는다든가 이런 때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거를 아웃라인을 잡은 다음에는 이제 시장을 메뉴를 생각을 해야죠. 그 메뉴는 손님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하면 아이들 뭐 생일 초대 그러면 그 아이들에 맞게 또 뭐 학부모들 모이면 뭐 학부모들만 이렇게 수다도 많이 떨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자리 아니면 아주 공식적으로 우리 신랑이 그 손님이 20, 30명 오신다 그러면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5명만 오도 설거지가 산더미 같아요. 뭐 생활해 보시면 알죠. 그러면 그분들은 보통 남자분들은 술과 같이 하기 때문에 술을 택하는 거에서부터 해서 술에 관한 안주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주가 끝나면은 허전해 하세요. 가만히 지켜보면 안주로 끝날 때 그러면 조금의 식사까지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준비할 메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그러면 막상 그 음식 준비를 뭐 미리 할 거 미리 준비해놔도 되는 거 아니면 그 전날 해야 되는 거 당일날 해야 되는 거 그것까지도 한치 실수도 없어야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서 막상 당일에는 뭐 들어오시면은 손님이 1시에 약속했다 해도 1시에 동시에 나타나시지 않아요. 일찍 오시는 분, 중간에 오시는 분, 아주 늦게 오시는 분. 그러면 적어도 반이 오실 때까지는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드실 뭐 음료나 작은 다과를 내드리죠.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한 20명쯤 오실 손님이면 한 10명 넘게 오시면 그때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술을 먼저 드시게 되니까 보통은 따뜻한 음료로 위벽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위에 도수가 있는 술이 들어가면은 위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시장하셨다가 드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흡수가 돼요. 그러면 그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니까 따뜻한 음료로 대개는 죽을 합니다. 죽은 종류는 계절에 따라서 하기자면 아주 묽은 죽, 미음 정도, 뭐 수육이라도 아주 작은 양으로 따뜻하게 뜨겁지 않고 따뜻할 정도로 해서 대접을 먼저 하게 합니다. 많은 양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술을 대접하게 되죠. 근데 술은 보통 이렇게 청주나 뭐 이런 술을 대접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 술이라는 게 우리나라 술은 막걸리처럼 예전에는 누르게 좋은 쌀과 물이 좋아야 한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술을 담으시면은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어쩌면 조금 덜라도 익기 시작하면은 용수라는 거 아시는지 몰라요. 이만한 사이즈의 대나무로 이렇게 통이 돼 있어요. 그거를 용수를 박아요. 그러면 그 안으로 물만 들어가 맑은 물. 그게 청주입니다. 그러면 그 청주를 보통 그 청주 막걸리는 보통 한 15도 청주 15도 뭐 이러면은 그거를 증류를 해요. 그거를
아까 얘기하시던 소주 꼴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불 태우면은 그게 증류수 그게 소주입니다. 증류에서 나온. 그러면 그 증류주는 도수가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나오는 소주는 그걸 희석식 소주라 그래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하면 그거는 우리 집안에서 하는 것처럼 누르고 빚어서 하는 게 아니고 종균을 구해서 주정이라 그러는데 그 종균으로 대량 생산을 해서 나온 거를 희석을 해서 나오는 게 왜 어떤 거는 요즘은 온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술 온도. 그게 그 희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서양의 위스키 같은 거는 우리나라의 소주같이 증류주예요. 그리고 왜 위스키는 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뭐 얼음을 넣어서 묽게 해서 마셔야 되는 거. 그렇게 뭐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도 뭐 대개는 위스키. 예전에는 이 술도 유행이 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서양 술, 위스키 종류들을 많이 드셨지만 지금은 거의 다 와인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것도 사회적인 영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술 준비하면 거기에 맞는 안주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와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시작해서 뭐 서양식 그런 기반으로 한 안주를 하게 되고 우리 집에서 하는 술상은 우리 전통적인 음식을 기준으로 해서 뭐 차갑고 따뜻하고 이거 온도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것만 계속해도 위가 문제가 생기고 뜨거운 것만 해도 안 되니까 그걸 적당한 온도로 찬 거, 더운 거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술상이 돼서 어느 정도 술이 건하게 좀 하시고 좀 술배가 찼다고 하죠. 어느 정도 마시고 난 다음에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거는 그 경우를 봐서 배가 고프지 않을 만큼의 가벼운 음식을 대접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집집마다 그 정도가 차이 나니까 못 먹은 사람, 많이 먹은 사람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음식이. 그러니까 알맞게 배불러서 막 아이고 배야 이렇게 대접하는 건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알맞은 음식 배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차와 그 다음에 이제 차하고 음료하고 그렇게 하고는 뭐 차는 원하는 분이 있어요. 뭐 커피를 뭐 그것도 아이스 커피를 달달한 커피를 뭐 그렇게 해야 또 뭐 그런 거 안 마시는 분은 뭐 허브차라도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과일을 이렇게 조금씩 내드리는 게 아니라 푸짐하게 내드리면 당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골라서 잡수셔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마감을 하게 하는데 되게 오시면은 그때마다 그릇을 다르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자를 쓸 때도 있고 백자를 쓸 때도 있고 저는 기반이 한국이니까 청자를 쓸 때도 분청을 쓸 때도 녹그릇을 쓸 때도 뭐 이렇게 달라가면서 하고 오는 손님의 이야기는 맨 처음에 오면 전부 다 뻘쭘하시고 무슨 얘기를 꺼내실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릇부터 봅니다. 아 이거 오늘은 제가 청자를 썼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던져만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손님들이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토리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던져드리고 저는 준비하느라고 바쁘죠. 왜냐하면 그걸 한꺼번에 옛날에는 한꺼번에 교자상이 부드러지고 막 이렇게 내놓지만 지금은 다 못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부산에 있는데 부산 분들은 되게 회를 좋아하니까 전체 겸해서 회를 좋아하시니까 그거부터 대부분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배워놓으면 집도 한번 둘러보시고 또 뭐 이런 거는 어디서 구하셨느냐 그런 남자분인데도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되게 한 2-3시간 정도 지내시다 가시는데 그러면 저는 손님들에게 대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이 댁만의 어떤 특별함이 있으면 훗날이 돼도 그분들이 그래 그때 그 댁에 가니까 그게 있었어. 그게 뭐 비싸고 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음식이 조금이지만 맛은 좋았어. 뭐 이런 게 남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상다리가 휘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음식은 냉면이지만 고기에 빈대떡을 주로 준비해드려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 빈대떡을 어려서 먹고 자랐어요. 근데 여기는 부산은 의외로 빈대떡을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해하세요. 왜냐면 우리 왜 신기함만 보면 이게 뭐지? 그때부터 그러면 나는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에는 그래도 빈대떡은 기본으로 해드리자. 그럼 그 빈대떡이 술안주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특별한 우리 집만의 무슨 특별한 거를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건 경쟁 상대가 아니고 즐기는 거를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몇십 년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음식만 있으면 이 모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어떤 그릇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서빙할 것인가까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색을 맞출 것인가 하얀 거를 할 것인가. 그것도 시작을 해서 접시도 앞에 나오는 음식도 높낮이로 맞춰서 이거는 어떤 그릇 하얀 그릇이 맞을까. 근데 의외로 박 교수님 작품은 생활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여요. 그래서 저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메인 그릇에는 아주 잘 쓰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높낮이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높이가 똑같아서 한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미가 덜해요. 근데 높고 낮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덜 심심하고 덜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음식이 끝나면 밥그릇, 국그릇은 얼만큼 뭐 작은 그릇, 큰 그릇 아니면 큰 접시에 조금만 뭐 이런 게 머리를 쉴 사이 없이 굴려야 됩니다. 그러면 수저는 뭐 은수저를 할까 나무수저를 할까 뭐 그것도 다 초이스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공예품이 아무리 많아도 이분이 고르는 공예품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내 공예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분은 나 같으면 이걸 썼을 때 하는 그런 게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술상이 밥상이 되고 술상 밥상이 공예에 아주 딱 똑같은 정도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술상이 더 크고 밥상이 더 큰 게 아니고 거기에 서빙되는 이 공예품도 똑같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님을 치르는 거를 아주 기꺼이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를 막 머리를 연구하고 집중하고 어떤 걸 선택해지고 그걸 사용되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조금 문화에 관심도 되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올 때 늘 똑같은 우리 집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만약에 꼬맹이들이 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할 소품이나 흥미 느낄 거 한두 가지 밖에 내놓고 어른들이 오시면 아이고 뭐 그분들이 좋아할 그림이나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그분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내놔도 이게 뭐지?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근데 이게 뭐지? 그럴 때 열어 보여드리면 깜짝 놀랍니다. 여기 술잔이 들어있어요. 너무 귀여워. 그래 이게 박 교수님 친구분이 하신 거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술잔이 되기도 하고 뭐 아니면 꽃을 꽂아서 뭐 이러면 벌써 표정이 달라지십니다. 이런 거. 그러면 이거 뭐지? 그리고 딱 열어보면 이 속에 수저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수저통으로도 쓸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도 즐거움이 생겨요. 그러면 상대방도 즐거움. 그게 사는 게 아닐까요? 그래.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주제가 술인데 술이라는 거는 내가 배불러서 마비가 올 정도로 마시는 거는 그거는 사람으로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를 옛날 어떤 어른이 그랬대. 훌륭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 착한 마음을 가지게 돼서 그걸 전하고 조급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 사나운 기운을 발산한다는 거예요. 사나운 기운을.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이 맨 처음에는 점잖게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도가 지나면 술을 먹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까지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먹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을 제일 잘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향을 주위에 끼칠 것인가를 한번 생각 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내가 배운 것 중에 반은 박 교수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젊어도 생각이 있고 굉장한 생활인이세요. 보통 작가들은 작가의 작품에만 집중해서 생활은 마구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어서. 그리고 그 얘기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우리가 가정 주부면서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주위가 점점점 조금씩 맑아지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하는 얘기는 그냥 우리 집의 얘기. 그리고 우리 집에 오셔서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고 오랫동안, 아니면 박 교수님의 대접을 잘 받으셨다고 생각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는데도 공예품의 그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 거를 자꾸 조금씩 확장하면서 느끼셔서 결국은 공예품이 딴 게 아니고 생활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 늘 그러잖아요. 옷을 고를 때도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거 나 오늘 여기 오실 때도 나 이거 오늘 이거 입고 갈까, 뭐 이렇게 하듯이 생활 자체가 공예품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두 공예품으로 해피해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제가 오늘 같이 이곳에 모신 이유도 제 작품을 가장 저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수집해 주시고요,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 저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시고, 네네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예품을 정말 애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전시장에는 제가 공예가의 일상에서 수집된 거를 같이 가지고 나오셨지만 이분 역시 저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좋은 공예품을. 그래서 우리 이 뭐랄까 공예품을 알리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수고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들 대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전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지만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안 하시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보다도 더 말씀을 잘 하시죠. 공예품을 쓰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조그만 거 하나씩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점점 사람은 좋은 것을 한번 맛보게 되면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되고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되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더 다른 거,
그래서 다른 것끼리 서로 이렇게 결합시켰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 이런 거를 저 자신도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어떤 거를 배우게 됐냐면 제 공예품도 다른 사람하고 뭐 비슷하게 한다든가 뭐 비싼 유형으로 만들기보다는 나의 것, 내 느낌,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작업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 재질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이 아름답고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과감하게 이렇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좋은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됐는데 이게 아까 뭐 저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하루 이틀에 모여진 건 아니고요. 수십 년간 제가 모은 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얘네들도 굉장히 뭐랄까 우리 집안에서 저의 특정한 분들하고만 즐기다가 지금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에 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하는 어떤 그게 돼서 굉장히 저도 기쁩니다. 지금 그 작품은 지금 저 오리를 만든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 최근에 와서 뭐 개념 예술 이렇게 해가지고 공예가들이 이제 저런 오브제만 만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공예가들이 오브제를 전시를 위하여 어떤 주제에 맞게 오브제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지만은 병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몸 가까이에서 공예품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지금 이 도구로서 음식의 도구로서 쓸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상에 차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저분도 제가 저 작품을 저 작가가 오이바토이카라는 핀란드 작가예요. 근데 그 공방에 네네 이거는 또 다른 작가의 작품인데요. 지금 저기 있는 작품하고 여기 촛대니 뭐 이런 조금 쓸모 있는 꽃병 뭐 이런 것들이 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분 작품인데 처음에는 저런 것만 만드신 줄 오브제만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분의 작품을 계속 보니까 이런 우리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물들도 만드시고 전시에 내놓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이제 이렇게 세월리 가면서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양이 됐는데 됐고 그건 또 다른 작가 거고요. 이제 이 유리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작가의 작품인데 아니에요. 외국 작가 작품입니다. 근데 그것도 외국 작가 겁니다. 굉장히 가벼워. 네.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제가 좋은 거를 사용을 하면서 제 거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제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볍고 그다음에 입에 닿는 예를 들어서 장 같으면 촉감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좋으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예 다른 분들의 어떤 좋은 작품을 보고 제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가 뭐 도예일을 한다고 해서 도자 작품만을 고집해서 잔도 도자기 뭐 잔받침도 도자기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좀 지향하는 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을 이렇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하고 섞여서도 아름답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늘 밥상에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공예품들을 각양각색의 재질을 가진 네네네네. 네. 근데 지금 좀 더 이질적인 재료들이 모여 있어도 굉장히 아름답게 서로 자기 거를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 노동을 통해서 그 수고로움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칠기를 네네네 만들어내고요. 이거 어디 하나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이거를 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공예가들의 어떤 그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보통 구절판